봄바람이 날리며 3차 시 수업 잘 들었나요? 윤리쌤들은 여러분의 수업 참여에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열어보고 알게 된 놀라운 오답률.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시 과제의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4차 시 오늘의 학습 목표는 규범, 메타, 기술 윤리학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입니다. 우리 모두 평가원 모의고사 1번 문제를 맞추어 보아요. 본인이 푼 문제를 보면서 강의를 시청하세요. 2차 시 과제 문제입니다.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이죠. 토론 주제는 윤리학 그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인가 입니다. 결국 문제는 윤리학의 주요 탐구 과제에 대한 갑, 을의 입장을 고르는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은 갑, 을이 어떤 입장인지 파악하는 거죠. 갑, 저는 이론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의 본질은 어떤 원리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근본 원리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탐구 과제인 윤리학은 무엇인가요? 이론, 윤리입니다. 이제 을을 보세요. 저는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실천 문제에 적용하여 현대사회의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론 윤리에서 연구한 도덕 원리, 즉 도덕 판단의 기준을 윤리 문제에 적용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요 탐구 과제인 윤리학은 무엇이죠? 실천, 윤리입니다. 파악한 내용을 꼭 옆에 적으면서 푸세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옆에 항상 선지에 대한 분석을 함께 쓰셔야 해요. 답은 맞췄는데 선지 분석을 틀리는 친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오개념이 있는 거죠. 꼭 모든 선지에 대한 풀이를 함께 적어서 과제 제출을 하세요. 1번, 다양한 문화권을 탐방하여 각국의 실천적 관습을 조사해야 한다. 실천적 관습 조사가 무엇이죠?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초면에 나이를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보고 언니, 오빠, 동생 호칭을 정리하죠. 이런 걸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을 주요 탐구 과제로 생각하는 윤리학, 기술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갑, 이론 윤리가 아닌 거죠. 1번 땡. 2번 옳다, 유덕하다와 같은 도덕적 수러의 의미를 검증해야 한다. 여기서 수러는 서술어를 의미해요. 서술어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옳다라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윤리학, 메타 윤리죠. 3번, 많은 친구들이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던 어렵다고 한 선지입니다. 풀이부터 말하자면 메타윤리학이에요. 이제 이게 왜 메타윤리학인지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명제란 쉽게 말하면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실 명제는 뭐뭐이다 처럼 그냥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죠. 당위 명제는 뭐뭐 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말합니다. 사실 명제로부터 당위 명제가 연역한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명제 예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당위 명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명제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 명제가 연역이 가능한가요? 연역이 뭐죠? 이미 알고 있는 명제, 판단에서 어떤 판단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 속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판단이 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참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사실 명제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신이 그렇게 시켰다라든지 등등. 이렇게 판단 과정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가 연구하는 것이 바로 메타윤리학의 탐구 과제입니다. 논리적 구조 연구. 자, 그래서 3번은 메타윤리예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이거 윤리 이론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나 없나 따져보는 걸 의미하는 거구나. 논리적 구조를 연구하는 거는 메타윤리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풀면 됩니다. 4번 기후변화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의 해법, 해결을 모색하는 윤리학은 실천윤리가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을은 의무, 공리, 덕성 등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도덕성의 기초를 정립해야 한다.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모두 이론윤리의 예시들이죠.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을 모두가 도덕 판단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탐구 과제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론적 근거 마련을 주된 탐구 과제로 삼는 윤리학은 이론윤리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론윤리, 실천윤리 둘 다 규범윤리학이라서 도덕 원리 정립에 관심이 있다면서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주요 탐구 과제를 묻고 있죠. 실천윤리가 도덕 원리 정립을 토대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 탐구 과제는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을이 빠져야 합니다. 3차시 과제 문제입니다. 갑을 병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갑부터 확인해 볼게요. 낙태는 나쁘다라는 진술은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왜냐하면 그러한 진술은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 나쁘다라는 진술은 나쁘다, 착하다라는 도덕적 진술, 도덕적 언어를 말하는 거죠. 이런 도덕적 언어는 어떠어떠한 의미야 라고 분석하는 윤리학의 분야는 메타윤리입니다. 메타윤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도덕적 언어에도 논리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도덕이 학문으로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인지주의가 있었고, 도덕적 언어는 감정 표현에 불과해 또는 명령에 이래라 저래라는 명령에 불과해. 그래서 학문으로 성립 안 돼라고 생각하는 비인지주의가 있었어요. 이 제시문은 어떤 입장일까요?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해. 그래서 논리적이고 경험적이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해 비인지주의적 관점이네요.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메타윤리학의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이런 부분은 제시문에 어떤 입장이 나왔을 때 이게 메타윤리학이구나, 메타윤리학의 한 분야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시도를 하는 분야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논리를 분석한다 라는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메타윤리 너는 윤리학이 당위의 학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우리는 객관적인 도덕의 원리를 정립함으로써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있어. 판단해야 돼 라고 보는 입장. 도덕 원리 정립을 강조하는 이론 규범 윤리네요. 나도 을의 입장에 동의해. 그래, 이론 규범 윤리 입장에 동의해. 하지만 낙태와 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의학 정보 고려하면서 도덕 규범을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돼 라고 보는 입장은 실천 규범 윤리입니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갑은 사회의 도덕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을 강조한다. 여러 사회의 여러 도덕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한 것을 기술하고 기술된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 이것은
메타윤리가 아니라 기술윤리학에서 하는 탐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을은 도덕 판단의 준거와 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다. 어떤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 그 기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지, 어떤 행위를 도덕적인 행위로 볼 것인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그 기준을 연구하는 분야는 이론윤리죠. 이론윤리 맞네요. 자, 디귿. 병은 윤리학의 인접학문들의 학제적 연계를 중시한다. 우리 학제적이 무슨 뜻이었죠? 여러 학문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여러 학문들의 협력을 중시하는 윤리학은 실천윤리학입니다. 병, 실천윤리 맞죠? 제시문에도 새로운 의학 정보를 고려하라는 그 임적 학문들과의 협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리을, 을은 이론, 병은 실천. 병은 도덕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필요성을 중시한다. 이론 윤리는 도덕 판단을 위해 무엇이 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연구하는 윤리학이죠.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윤리학. 그래서 맞고, 병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해 도덕 규범을 적용하고자 하는 윤리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리을도 맞네요. 답은 5번. 3차 시 과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짓말은 나쁜가와 같은 도덕 문제에 답하려면 관련된 도덕 문제들에 답해야 한다. 이제 각 윤리학별로 탐구 과제로 삼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유용성, 정언, 명령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가 무엇인지 묻는 윤리학은 이론 규범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나쁘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 금지, 혐오 등의 답을 제시하였다. 나쁘다라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이런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윤리학은 메타윤리입니다. 하지만 이론 규범과 메타윤리는 현실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실천윤리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 실천윤리에서 탐구 과제로 삼을 만한 질문을 고르는 거네요. 1번,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인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즉,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이론윤리의 주요 질문입니다. 1번은 땡. 2번, 거짓말은 나쁘니까 사소한 거짓말도 나쁘다라는 추론이 타당한가? 추론 과정의 타당성을 묻고 있잖아요. 이것은 논리적 구조가 타당한지를 살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윤리의 관점입니다. 2번도 땡. 3번,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신념이 지역적, 시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조선시대에는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했고 현대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사해서 기술하겠다는 거죠. 기술윤리학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시대 입장이 더 옳아, 현대의 입장이 더 옳아 이렇게 기술한 도덕 현상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까요? 기술윤리는 도덕 현상을 가치 중립적인 문화적 사실로 봅니다. 이론윤리, 실천윤리처럼 뭐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윤리학이 아닙니다. 기술윤리학의 가치 중립적 성격을 꼭 기억하세요. 3번도 땡. 4번,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 2번과 마찬가지로 논리적 구조를 묻고 있죠. 메타윤리입니다. 메타윤리에서 추론과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연구할 때 관심을 갖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죠. 메타윤리학에서 하는 언어의 의미 분석, 추론의 논리 분석,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추론이 논리적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거지 도덕적으로 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관심이 아닌 거죠. 4번도 땡. 여기서 잠깐 기술윤리와 메타윤리의 공통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윤리와 메타윤리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 규범 윤리와 실천 규범 윤리에서 관심을 갖는 도덕 원리 정립과 도덕 문제 해결이라는 가치 지향적 성격과 비교가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5번,
취재원 보호를 위한 기자의 거짓말이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가?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야, 언론이라는 분야에서의 윤리 문제 해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실천 윤리학에서 3구 과제로 삼을 질문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규범, 실천규범, 메타, 기술, 윤리학 중에 가치 중립적 성격이 강한 윤리학은 무엇인가요?